자, 드디어 떴어요. 우리 여기 너무 오래 기다렸는데요. 고덕 강일어반 브릿지. 여기 추첨제 노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다른 건 다 안 보셔도 이 부분은 꼭 보셔야 돼요.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단지가 단지니만큼요. 자, 왼손 오른손 이쁘게 딱 모으시고 눈 살짝 감으시고 기도하는 자, 우리 요번 단지 정말 오래 기다리셨잖아요. 분양 가격이 나왔는데 현재의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아주 괜찮은 가격으로 나왔죠. 이 정도 입지에 이 정도 가격에 인서울인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말씀이지만요. 당분간은요. 어쩌면 매우 오랜 기간 동안요. 서울에 분양 물량이 나오면 입지 분석이 필요 없는 시대가 왔어요. 안타깝지만 현실이에요. 따라서 강일 어반 브릿지도 입지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당첨이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는 9억을 기준으로 9억을 초과하게 되면 중도금 대출도 안 나오고 특별 공급 물량도 배정이 안 되거든요. 따라서 이제는 서울에서 분양 물량이 나오면요. 입지 분석을 할 시간에 자금 계획을 따져봐야 되는 서울도 생활권이 있어서 서부 끝에서 동부 끝까지 자가를 이용하면 2시간이 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내 직장이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는데 이제 직장 따라서 또는 내가 생각하는 입지에 따라서 아파트를 고르는 게 아니고 가격에 따라서 집을 고르는 시대가 와서 참 이게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서 저는 어차피 자격 되신다면 무조건 여기는 다들 들어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룰 생각은 없었는데 또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 구독자님께서 요 추첨제와 관련해서 고민을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고민은 요즘 경기도 지역의 GTX 역사권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어디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거기가 더 좋아 보여서 여기를 걸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서 뭐 이런저런 의견들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요거 중요한 얘기니까 요거 먼저 보고 입지 보고 분양가 보고 주의사항 보고 마무리 할게요.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가보죠. 여기 추첨제를 노리고 계시는 우리 1주택 세대의 구독자님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께서는 여기 100일 F타입에는 절대 넣으시면 안 돼요. 여기는 1주택 세대에게 배정된 물량 자체가 없어요. 볼까요? 다들 너무 공부 많이 하셔서 다 아시겠지만 한 번만 짚어볼게요. 여기는 민영주택이잖아요. 당첨자 선정 방식이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눠지죠. 지금까지 무주택 기간 오래 유지하셨고 부양 가족 수도 많으시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오래되신 분들이 가점을 많이 채우셨겠죠. 이번 단지 같은 경우에는 좋은 타입 같은 경우에는 만점자분들도 나오실 것 같고 만점에서 조금 모자라신 분들까지도 타입을 잘 노리시면 가망성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가점제에서 떨어지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추첨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바로 일로 넘어오시겠죠. 그리고 우리 1주택 세대에서는 기존 1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추첨제로 바로 들어오시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넘어오신 분들과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1주택자 분들과 같이 이렇게 추첨제에서 경합을 하시는 거예요. 전용 면적 8호제곱 이하는 가점제가 100%이기 때문에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여기는 아예 당첨이 안 되시는 거고 지금 여기서 노리시는 거잖아요. 여기서. 근데 8호제곱을 초과하는 물량은 가점 50, 추첨 50%로 나눠져요. 근데 이 추첨제 50%가 다시 이렇게 나눠져요. 자, 그래서 무주택자분들 75%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 나머지 25% 물량을 여기서 낙첨되신 분, 여기서 낙첨되신 분 다 모여서 처분 조건부 1주택자분과 다 같이 경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첨 확률은 어마어마하게 낮겠죠.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잖아요. 요거라도 노려봐야지. 그래서 노리시는 건데 여기는 1주택 세대에게 배정된 물량 자체가 없어요. 자, 이렇게 8호 초과 물량만 뽑아봤어요. 100일 A, B, C, D, E, F 타입까지 있잖아요. 요걸 평으로 환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모집 공고문에 명시된 분양 가격까지 이렇게 적어놨고요. 요 분양 가격을 평 단위로 환산한 수치로 나눈 요 평 단가까지 이렇게 적어놨죠. 제가 이렇게 세심한 남자라고요, 제가.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 물량이잖아요. 요 타입별로 이렇게 배정된 물량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청약을 할 때는 이렇게 뭉뚱거려서 여기다가 청약을 하는 게 아니고 타입별로 이렇게 청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여기는 몰라도 여기는 넣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 물량들을 한번 나눠보면요. 32개 물량을 먼저 가점제 50, 추첨제 50으로 나누죠. 이렇게 가점 50, 추첨 50으로 나눴어요. 그럼 이제 가점제는 빠졌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나머지 추첨제 물량 중에서 이걸 또 다시 당해 지역인 서울시 50, 기타 지역인 수도권 50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지금 이 가점제에서도 서울시 50, 기타 지역 50을 따로 나눴을 텐데 지금은 추첨제만 보는 거니까 추첨제만 이렇게 나눠 놓은 거고 가점제도 따로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요. 요 물량들을 이렇게 무주택 75, 1주택 25로 이 추첨제 물량을 다시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 물량을 다시 나눠 보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강일어반 브릿지의 8호 초과 물량에 추첨제 물량은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를 또 이렇게 나눠서 이 추첨제 50 물량을 당해 50, 기타 50으로 나눴잖아요. 요걸 또 다시 요렇게 75, 요렇게 25로 나누고 요걸 또 다시 요렇게 75, 요렇게 25로 나눈다고요. 이렇게 나누면 물량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101 F타입에는 나눠 놓고 보니까 1주택자 물량은 배정이 안 되잖아요. 근데 1주택자 분들이 요거를 모르시고요. 일단 청약을 하신 다음에 발표 날까지 기도를 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물량 없는 데는 넣으시면 안 되고요. 내가 당해 1주택자나 기타 지역 1주택자라면 잘 보시고 넣으시는데 정말 물량 없다. 그쵸? 이게 여기서 떨어지신 모든 분들이 다시 여기로 와서 같이 경쟁을 하시기 때문에 기타 지역은 정말 당첨 확률이 낮은 거예요. 여기서는 한 세대에서 경합하시고 여기는 둘, 셋, 둘, 둘 이거 다 합쳐도 10세대밖에 안 되네요. 이 말도 안 되는 양의 물량들이 바로 수도권 거주자에게도 있다는 그 기회고요. 저가점자에게도 있다는 그 기회고요. 그리고 1주택자에게도 있다는 그 기회예요. 그게 이거죠. 기도하는 정말 기회는 기회인데 열심히 기도해야 당첨되는 기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또 당첨이 되니까 이왕이 당첨될 거 그 당첨의 주인공이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쵸? 84 타입들은 어차피 가점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분양 가격 잘 확인하시고 공급 세대수 잘 확인하시고 평면도까지 잘 확인하셔서 전략을 아주 잘 짜시면 그래도 이 중 어딘가에는 저 가점자에게도 열린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제가 타입별로 분양 가격과 평당가를 이렇게 계산해 놨으니까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공급 물량도 확인해 보시고요. 잘 확인하셔서 가점이 낮다 그러면 최대한 안 좋은 타입으로 그래야 사람들이 안 몰릴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분양 가격이 조금 있어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눠서 84 초과 물량들은 다 9억을 넘어가다 보니까 중도금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점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도 이쪽 타입을 노리시는 게 당첨 확률은 훨씬 더 높을 것 같아요. 결국은 여기서도 자금이 되시는 분들만 혜택을 받는 꼴이 되는 건데 지금 정책 방향이 그러니까 그래서 자금이 되신다 그러면 당첨 확률은 여기가 훨씬 높으니까 아무튼 당첨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요렇게가 서울이고요. 용산, 서초, 강남, 송파 옆으로 강동구가 있고요. 우리 단지는 이 강동구 안에 입지해 있어요. 동쪽과 남쪽으로는 경기도 하남이 있고요. 좀 더 서쪽으로는 성남이 있죠. 바로 위로 한강 이북으로는 구리가 있고 서울의 서쪽 끝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곡지구가 있는 강서구가 있다면 동쪽 끝에는 이렇게 강동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리적으로 서울의 중심과 딱 달라붙어 있는 강동구이기 때문에 이 중심의 수요들이 워낙 많고 그에 따라서 가격들이 쭉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각광받는 곳이 강동구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 단지는 인서울이면서도 이렇게 반듯반듯한 택지지구라는 그런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좀 들어가 볼까요? 여기가 강남역, 여기가 선릉역, 여기가 삼성역 코엑스고요. 여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례지구,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본 복정지구가 이렇게 밑에 있죠. 아래로는 성남 본도심이 있고요. 요 위례 위로는 우리 마천지구가 또 새 아파트로 단장을 하고 있고, 여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고요. 옆으로는 미사지구가 있는데요. 여기 강일IC 부근에 요렇게까지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고덕 강일지구예요. 아무래도 이쪽의 중심은 천호역이고 옆으로는 잠실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강을 따라서요. 강남, 선릉, 삼성, 잠실, 천호까지 엄청난 일자리와 많은 인프라들이 이미 모여 있는 이 주요 도심들의 바로 인접해 있으면서도 주거 쾌적성이 굉장히 높은 대규모 택지지구라는 점이 굉장히 장점이라는 말씀이고요. 그 와중에서도 같은 행정구역인 서울이라는 점, 수도권 지역의 신도시급 택지 개발지구보다 물리적 거리가 훨씬 가깝다는 점, 대부분이 꿈꾸는 우리 한강과 이렇게 가까운 입지에 위치해 있다는 점, 이렇게 전체적인 입지적으로 굉장한 이점이 있는 곳이고요. 자, 지금 여기서 이렇게 9호선이 연장이 되면서 이렇게 비어있는 곳이 이번에 새로운 신규 신도시로 발표가 될 줄 알았는데 뭐 누가 투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발표가 안 됐는데요. 여기까지 새 아파트와 인프라로 채워진다면 이렇게 성남 본도심부터 교산까지 해서 이렇게 쭉 엄청난 주거 벨트가 형성될 거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선점을 하셔야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인서울이라는 희소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5호선을 따라서 강일역이 있고 옆으로는 상일동역과 고덕역이 있는데 이렇게 끊어서 요쪽은 서울, 요쪽은 경기도 하남, 그리고 우리가 보는 단지는 여기 벌써 1900분이 넘게 보고 계시네요. 근데 여기가 제가 인서울이라고 굉장히 강조는 드렸지만 입지적으로는 굉장한 단점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요렇게 도로로 단절이 돼 있어서 이렇게 중부고속도로죠. 이렇게 도로의 단절로 연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거는 입지적으로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입지적으로는 단점이지만 미래를 생각한다면 IC를 끼고 있다는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곳이고요. IC를 끼고 있다는 거는 제가 요즘에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인구 감소와도 또 장래에는 연결이 돼요. 자, 보면 알고 계시겠지만 장래에는 우리 인구가 이렇게 감소할 거기 때문에 미래에는 우리 수도권이 이렇게 확장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의 경기 남부 쪽으로 대전과 세종까지 중심의 역할이 쭉 내려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중심의 기능을 쭉 내릴 수 있는 도로가 지금 포천에서부터 구리를 지나서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세종고속도로잖아요. 그리고 옆으로는 현재 중심축인 경부고속도로가 대전을 찍고 대구, 부산까지 내려가고 있고요. 우측으로는 중부고속도로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또 중심에서는 역할을 또 하겠고요. 요 중부고속도로의 요 IC가 요 상일 IC죠. 우리 단지는 여기고 지금은 엄청 막혀요. 막힐 텐데 미래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IC가 될 거예요. 그리고 세종고속도로는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초이 IC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앞서 설명드린 곳 중에서 비어있는 그곳이죠. 그래서 여기가 미사지구까지 이렇게 새로운 주거 벨트로 연결이 되면 그러면 여기는 너무 좋아지는 거고요. 먼 미래에는 또 모르죠. 여기가 지하화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우리 단지로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가 지금 보는 우리 고덕 강일 어반 브릿지고요. 강일역까지 거리가 대략 700m 정도가 나오네요. 여기는 초등학교 부지고요. 여기는 중학교 부지예요. 여기는 푸릇푸릇한 공원이 있고요. 산인가요? 산? 따라서 역세권, 공세권, 학세권까지 이렇게 단지 자체도 입지가 떨어지진 않고요. 이렇게 나눠서 이쪽까지 서울이고 이쪽은 아무래도 행정구역상 경기도다 보니까 가격상으로는 얘가 항상 우위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주변 가격들을 한번 볼까요? 바로 옆에 미사강변 센트럴 풍경채가 33평 기준으로 실거래가가 11억 8천에 찍혔네요. 9월 4일에. 그 옆에 미사강변 센트럴은 5년차 아파트 35평이 21년 8월 9일에 12억 8천이 찍혔네요. 평당가로 보면 3,686만원, 우리 단지 평당가가 평균 평당가 2,368만원. 그러니까 우리 단지 평당가를 2,400이라고만 잡아도 3,680이니까 어려운데 0, 8, 2, 1. 우리 단지가 평당 1,280만원 정도가 저렴하게 나왔네요. 여기에 33평만 곱해줘도 대략 4억 정도가 저렴하게 나온 건데 따라서 우리 단지의 시세 차익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4억 정도가 되겠고요. 앞으로 강동구의 발전 가능성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여기에 입주하신다 그러면
아무래도 여기에서 가격을 이렇게 쭉 따라가 주고 주변 가격이 여기를 또 다시 따라가는 이런 가격적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짝 아쉬운 점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강일역이 5호선인데요. 현재 5호선으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죠. 우리 강일역에서 갈 수 있는 곳이 천호인데요. 천호에서 환승을 하면 잠실이나 봉은사를 포함해서 요 주요 일자리까지 접근하기 위해서는 철도교통으로는 아직까지는 아쉽지만 환승이 좀 필요해요. 근데 요 9호선이 이제 연장이 되면요. 요 고덕역에서 9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되죠. 요렇게 그러면 강일역에서 하나, 둘 고덕역을 이용해서 내려오면 이렇게 봉은사역을 비롯해서 강남과의 접근성이 아주 좋아지죠. 그리고 우리 단지에서 바로 이쪽에 있는 고덕 1지구에 고덕 비즈밸리라는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것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전의 분양 물량들을 생각하면 전매 제한도 있고 입주 의무도 있고 84 초과 타입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도 안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는 곳이지만 또 너무 마음은 아프지만 현재 주변 시세에 비해서는 너무 저렴하게 나온 곳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보자면 가격 메리트 있고 입지 메리트 있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좋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인서울이고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단지는 장점이 너무 많은 곳이라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고민을 한다 그러면 요 외곽도로 요 정도를 고민하실 것 같고 그래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서 그냥 무조건 넣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구독자 여러분 중에서 고민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서울이 있고요. 경기도가 있으면 어떤 지역에 GTX 역세권으로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에 비하면 지금 여기 가격이 싸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고 거기가 더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인서울을 많이 강조 드린 거고요. 그럼 여기서 서울도 서울 나름이다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서울도 서울 나름이다에는 여기는 포함 안 되는 데예요. 자, 따라서 그냥 걱정 안 하시고 청약하시면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신 건데 A가 좋다는 말씀을 드리려면 B가 나쁘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하기 싫어서 애들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GTX는 서울을 빨리 오기 위한 교통수단이고 물리적 거리를 이렇게 초월할 수 있는 교통수단인데 반대로 서울에서 다시 돌아갔을 때 여기가 거주 쾌적성 때문에 각광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거주 쾌적성은 여기도 뒤지지 않잖아요. 그냥 대략 이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 50%, 경기, 인천 거주자 50%, 여기는 서울시 2년 미만 거주자 포함되겠죠. 이렇게 물량이 배정되고요. 서울시 2년 이상은 19년 9월 10일 이전부터 거주를 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 당첨이 되시면 당첨자 발표일부터 다른 아파트에 당첨될 수 없는 재당첨 제한이 10년이 적용되고요. 당첨자 발표일부터 이 당첨된 아파트를 다른 분들에게 팔 수 없는 전매 제한 기간이 또 10년이 적용돼요. 그리고 최초로 입주 가능일부터 전입신고를 해서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기간이 5년이에요. 5년. 그러니까 요 기간에는 전세를 줄 수 없는 거고 내가 전입신고를 하고 들어가서 거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입주자무지 공고문이에요. 자금 계획을 세우실 때 84A 타입 기준으로 보면 최고가 기준으로 8억 600이잖아요. 일단 계약금은 여기 좀 크게 볼게요. 일단 계약금이 20%니까 이렇게 20%를 자기 돈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중도금은 60%인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4회차까지 40%는 중도금 대출을 활용하죠. 요 금액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4회차니까. 그리고 5회차, 6회차는 또 자기 돈을 준비하셔야겠죠. 요만큼을 혹시 계약하실 때 이거를 연체가 가능하신지 확인하시고 자금이 조금 안 되신다 그러면 연체까지도 고려해 보시고요. 입주가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입주 지정일에 잔금 때 대출을 활용해서 요 대출을 싹 갚아버리는 거죠. 근데 요 대출금이 입주 시기에 시세가 15억이 넘어가면 요 대출이 안 나올 수 있다는 점, 요거까지 고려는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는 분들은 요것들 요렇게 나눠서 요 100일 타입부터는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00일 A 타입의 최고가 9억 5천을 기준으로 잡으면
요 9억 5천을 기준으로 잡으면 20%에 해당하는 요 계약금, 요거는 자기 돈으로 당연히 준비하셔야 되고, 중도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걸 다 자기 돈으로 준비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자기 돈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여기서 대출이 나오면 대출을 활용해서 이렇게 갚을 수 있을 텐데 15억이 넘어가면 대출이 안 나온다고 했죠. 여기는 15억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은 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워요. 자, 그리고 여기는 타입이 너무 많아서 요 타입별로 요 위치가 어디 있는지 요 홈페이지를 눌러보면 나오거든요. 이렇게 눌러서 요 타입별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동에서 요거를 꼭 확인하시고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방향표를 보시면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이에요. 여기가 북쪽이라고 생각하실까봐 이게 너무 타입이 많기도 하고 서울의 분양 물량이 너무 적어서 뭐라고 코멘트를 드리기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이거 잘못 말하면 막 쫓아오시거든. 매일 폭주하거든요, 막. 자,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9월 10일이고 모든 기준은 이날이에요. 그리고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요때 기도를 하셔야겠네. 특별 공급은 9월 27일, 1순위는 9월 28일. 이때 서울 분들, 경기 분들, 인천 분들 1순위는 다 이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순위는 의미 없고 당첨자 발표일은 10월 6일. 제 예상에는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한 600분 정도 당첨되실 것 같은데 오셔서 당첨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당첨되시면 이날부터 이날까지 당첨자 서류를 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날부터 이날까지, 그러니까 계약금은 아무리 늦어도 11월 3일까지는 준비하셔야겠죠. 그리고 중도금 대출 받으시는 분들은 나중에 요 정당 계약 하신 데서 당첨자분들께 문자나 연락을 주셔서 자석 기간을 따로 주거든요. 그때 또 안내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될 거예요. 구독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형식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입지랑 추첨제 물량 위주로 좀 본 것 같은데 특공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단지예요. 자금 계획 꼭 잘 세우셔야 되고요. 자금 계획까지 잘 세우셨다 그러면 도전하셔서 꼭 당첨되시길 기도하는